성윤기라고 하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한 15년 정도 보안 업무를 했고요. 오늘은 그 OWASP라고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커뮤니티인데 정식 발음은 OWASP라고 합니다. OWASP의 한국 대표로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그 OWASP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대부분 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하면 이제 OWASP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술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표준 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 활동은 2001년부터 미국에서 보안 전문가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했고 2004년에 정식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OWASP 탑 10, SQL 인젝션,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이런 어떤 공격 기법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뿐만 아니고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험 도구라든지 각종 그 표준 문서, 그다음 뭐 코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보급하고 전 세계 또 보안 그 유명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컨퍼런스도 매년 전 세계 글로벌하게 여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그 OWASP가 왜 그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체가 생겨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터넷이 1990년대부터 이제 보급하면서 그 인터넷으로 각 기업에서 많은 서비스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로 옛날 뭐 텔레부터 시작해서 뭐 FTP 같은 서비스, 뭐 뉴스 그룹 같은 것도 실제 옛날 인터넷 초기에는 많이 그 실제 인터넷에 했는데 기업에서 이제 보안 등의 문제로 해서 그 나머지 FTP나 텔넷 같은 포트를 많이 차단하면서 웹을 통한 서비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밑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그 2000년대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뭐 FTP나 이메일, 그다음 텔넷, DNS, 뉴스 그룹 이런 트래픽들은 줄어들고 다 웹으로 모든 그 서비스가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다른 FTP나 텔넷, 그다음 시스템 이런 취약점보다도 정상적인 웹 트래픽 안에서 어떻게 그 회사를 공격할까라는 어떤 이런 공격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웹을 통한 공격이 증가하니까 웹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뭐고, 그다음 이거 시큐리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작하면서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 이제 OWASP가 생성되면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OWASP 탑 10이라고 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04년에 처음으로 그 탑 10, 그 웹 애플리케이션 그 보안 문제점이라고 해서 취약점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쭉 지금 보면 A부터 1부터 10이 있는데 크게 내용상으로 이제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이게 발표되는데 크게 내용상으로 뭐 변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이 탑 10에서 순서가 좀 바뀌거나 그다음 뭐 그 이런 정도고, 일반적으로 웹 자체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하면 취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인젝션, 그 SQL 인젝션, OS 인젝션, 그다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 그다음 그 웹 그 서비스 쪽에서 인증, 세션 관리 취약점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은 현재 계속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 OS 운영하는 OS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뭐 암호화 라이브러리, 암호화 방법 이런 것들도 계속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2014년에 처음 발표되면서 이제 OWASP에서 발표되면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공격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개념이 이제 2004년에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문서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보안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웹 취약점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제 용어가 통일이 되고 공격 방법이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격 보안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탑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3년 단위로 계속 발행이 돼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7년, 10년, 이제 최근에 발행된 건 13년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다 16년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 웹 와스프라는 이름하면 와스프 탑10 아까 말한 취약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거는 와스프 전체 프로젝트 중에 이제 한 개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뭐 다양한 그 자유로운 방식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의 지금 한 4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기본 문서는 전부 다 이제 탑10 그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어떻게 디펜스 할 거냐라는 과제, 약간 파생되는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와스프가 이제 이름 자체가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웹 보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국내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웹 보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초점 자체가 이제 그 웹 보안 자체는 이제 HTML 이제 웹 그 클라이언트하고 뭐 이제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간의 어떤 통신 쪽에서 어떻게 공격을 디펜스 할 거냐라는 문제로 HTML, 뭐 CGI 쿠키,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그 중간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듭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 PHP나 ASP, JSP에 들어오면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란 말이 이제 조금 더 웹 보안에서 좀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서비스 모델,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이 대부분 웹 기반의 어떤 웹 프로토콜 써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보안으로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CS 모델에서 앞으로는 이제 뭐 모바일 앱 같은 것도 웹 프로토콜 쓰는 것도 많고, 그다음 모바일 웹에서도 많이 쓰고, 그다음 클라우드, IoT 이런 데서 다 일반적으로 웹 프로토콜, 그다음 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 와스프가 현재 커버하는 범위가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웹 보안, 웹 서버와 어떤 웹 브라우저 간의 통신의 시큐리티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그 주제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제가 9월 달에 그 오아스프 이제 코리아 챕터 그 자격으로 그 이제 1년에 이제 미국에서 앱색이라는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챕터 지부장 그 코리아 챕터 대표로 다녀왔는데요. 이제 뭐 대륙별로 유럽에서도 하고 아시아 쪽에서 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하는데 이제 미국 이게 가장 큰 행사고요. 앱색이라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쪽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보안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게 아마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 블랙햇이라는 게 아마 제일 유명한 거 아실 거고요. 저는 이제 와스프 활동하니까 3대 그 보안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블랙햇,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RSA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RSA가 있고, 그다음 이제 약간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오아스프 앱색이 그래도 그 전통적이도 있고, 그 어떤 뭐 전통이나 어떤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성격을 하면 이제 성격을 구별하면 이제 블랙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오펜스 쪽을 많이 다루고요. RSA 쪽은 아마 전시회, 기업들 전시회 같은 이런 막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하고, 와스프는 약간 그 시큐리티, 기업 측면에서 그 어떻게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펜스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행사입니다. 하고 이제 크게 주제는 앱색, 뭐 요즘 다뤄주는 주제가 앱색,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쪽에서 웹 쪽에서 발생하는 웹 시큐리티, 웹 취약점을 이용하는 봇 탐지, 웹 기반 악성 코드, 애드웨어, 요즘 많이 하는 애드웨어 이런 것들 어떻게 디펜스 할 거냐 주제, 그다음 뭐 요즘 많이 이슈되는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이 어떤 게 있을 거고 어떻게 시큐리티를 지켜갈 거냐, 그래서 클라우드 IDC의 비밀 정보 저장,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할 거냐, 그다음 모바일 쪽 이런 주제들로 해서 그 이틀간 개최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겁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제가 가보니까 그 스피커들 거의 한 30명 정도 스피커 했고요. 주로 뭐 그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이런 쪽 미국에서 뭐 큰 인터넷 기업들 쪽에서 거의 다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 옆에서 스피커로 많이 참여했고요. 이제 한 30개 기업, 미국의 주요 뭐
그 시큐리티 기업들 한 30개 이렇게 후원해서 전시하고 한 2,000명 정도 참석했고 전 세계에 이제 한 37개 챕터 리더들도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파수닷컴이라고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 한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파수닷컴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기업인데 그쪽에서 3명 참석했더라고요. 근데 좀 그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앱색 행사를 가면 이제 다양한 기업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와스프의 미션을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 앞에 이제 그 GS 홈쇼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모드 시큐리티라고 아까 그 오픈 소스 그 IDS 그 적용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와스프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오픈 소스입니다. 이제 미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에 대한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 그다음 전문가 참여를 통한 표준 어떤 기술 문서를 정의하는 거고요. 다양한 기업 전문가들로 봉사자로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스프와 기업들 관계를 제가 와스프 한 10년부터 한국 챕터 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보면서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제 좀 유심히 보니까 어떤 기술 선순환의 구조라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어떤 이제 약간 이슈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 전 세계 그 어떤 큰 기업들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IoT, 모바일 이런 보안에 대한 기술 도구, 표준, 아주 양질의 어떤 이런 문서들,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 IT나 IT 기업, 그대 인터넷 기업이나 이런 쪽에 와스프 이런 이제 영리 조직이 아니고 커뮤니티인데 펀딩이 좀 들어갑니다. 펀딩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펀딩이 들어가고, 그 다음 그 기업이 그 전문가로 참여할 때 어떤 시간을 할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표준 문서 도구, 오픈소스 도구를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와스프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제 그 자금과 시간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시간, 공간 제한 없이 그 혁신적인 항상 새로운 이슈 도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과제를 제안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오픈소스 도구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와스프 쪽은 보안 쪽에 나오게 되고요. 나오게 되면 그 각 기업에서는 이제 그 파견했던 기업에서는 그 오픈소스 도구를 자기 기업에 적용을 합니다. 무료니까요, 오픈소스 도구. 그 다음 또 필요하다면 기업에서는 그걸 다시 커스터마이징해서 성능을 좋게 해서 다시 기업에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 굳이 어떤 상용 도구, 자기 기업에 맞지 않는 도구를 쓸 필요 없고 오픈소스 툴이라는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도구를 쓰게 되는 거죠. 쓰게 되고 어떤 기업도 필요하면 또 그걸 제품을 상용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그 기업은 그 와스프 이런 커뮤니티에 또 펀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업이 규모가 작다 그래도 전 세계에 참여를 하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그 혁신적인 오픈소스 도구를 처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약간 기술 선순환 구조가 잘 돼 있어서 이 어떤 약간 이제 서방에서 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어떤 경쟁력이라 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코리아 챕터 미션도 이제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그 어떤 국내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력 향상하는 게 이제 코리아 챕터 미션이고요. 동일하게 오픈소스 도구 개발하고 어떤 이 애플리케이션 표준 기술 보급해서 결국 이제 국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보안 기술 같은 것도 향상시키는 게 저희 챕터 미션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떤 기술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것은 국내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어떤 그런 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는 게 보안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냥 제너럴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어떤 풍토 이런 것들이 먼저 좀 강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시 그 소프트웨어 쪽 보완하는 기술이 더 개발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약간 올해 이슈된 거 하나 언급하면 이제 삼성전자 요즘 구조 개편하는데 국내 그 소프트웨어 R&D 연구소는 다 축소하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 그 새로운 연구소 뭐 2,000명 규모에서 만드는 연구소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연구소 소프트웨어
그 신기술 쪽은 신기술 개발 쪽은 다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국내는 이제 거의 다 축소하는 이런 약간 좀 어찌 보면 지금 안타까운 그 국내 소프트웨어 그 개발 환경 어떤 그 역량이라는 게 지금 어떤 지금 약간 도전적인 어떤 예, 날이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이런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고 국내 그 애플리케이션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국내에서도 잘 적용해서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관 오아스프 코리안 미션도 국내 기관 그 기업 이런 거 협력 참여를 이끌어내서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 그 어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저희들 미션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의 미래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특히 요즘 뭐 O2O 서비스 쪽에서 뭐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서비스 특히 금융 쪽 분야 결제 뭐 금융거래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술은 이제 보안을 빼놓고는 지금 논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이 안 돼 있으면 서비스 자체가 론칭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해서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빼놓고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아스프라는 이 단체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해서 글로벌한 표준을 만들고요. 거의 그 모든 그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만 표준화된 성격의 어떤 제일 먼저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뭐 모바일 보안이라 그러면 모바일 보안 쪽의 표준. 그다음 요즘 IoT 보안이라 하면 IoT 보안에서 기업에서 고려해야 될 게 뭔지를 가장 먼저 물론 뭐 다른 데도 먼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약간 먼저 만들어내면서도 표준적인 성격. 그래서 이게 어떤 강제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깐 제가 플래그십이라고 이제 그 배 우두머리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약간 코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드, 오픈소스 도구, 문서 이런 식의 이제 한 400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그 GS 홈쇼핑 쪽에서 그 말한 그 모드 시큐리티도 이게 있고요. 아까 GS 홈쇼핑에서 와스프를 언급 안 해서 제가 좀 서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다음 뭐 국내에서도 그 활용할 수 있는 툴, 문서, 그다음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까지 하고요. 제가 침해 사고 대응 우리 그거는 뒤에 걸 같이 좀 넣었는데 발제가 아니고 이거 잠깐 설명해 될까요?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오아스프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최신 위협 대응해서 잠깐 간략하게 아까 뭐 파이어에서도 정리를 했는데 그 변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안을 리뷰를 해보니까 90년대 보안 이슈는 뭐였냐면 OS 취약점, 네트워크 프로토콜 취약점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됐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금 하면 뭐 텔넷 취약점이다, 뭐 SMTP 이메일 같은 거, 팝3, 뭐 FTP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는 이제 기업들에서 방화벽 IDS, IPS 이런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이 쫙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그 기업 단위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자기 그 조직의 그 바운더리죠. 바운더리를 디펜스하는 걸로 이제 쭉 변화를 했고 2000년대 되면서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 보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유포가 되고 뭐 아웃룩 같은 거, 그다음 윈도 쪽에 뭐 아웃룩, 윈도 취약점이 2000년대는 굉장히 이슈가 됐죠. 아웃룩. 그다음 이제 2000년대 아까 말한 웹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되면서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PC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웹 방화벽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그런 다양한 좀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약간 이제 국내에서 약간 관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전체를 회사를 모니터링하는 거,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큐리티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2010년대 요즘 보는 거는 이제 아까 파이어도 얘기했죠. APT 공격, 뭐 악성 스크립트 공격 방법도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뭐 악성 스크립트, 피싱 이메일, SNS 같은 메시지, 악성 그 배너 광고 이런 뭐 그다음 웹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그 조직에 침투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또 뭐 동기 자체가 옛날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그 어떤 자기 기술 어떤 자기 력을 좀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금전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그 아까 뭐 하나같이 어떤 그 기업의 지적 자산 절도라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배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아까 말한 솔루션, 네트워크 솔루션, 그 PC 솔루션보다도 더 좀 어드밴스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같은 게 좀 뜨고 있고요. 좀 대응 자체도 그 모니터링, 단순 모니터링보다도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변화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슈가 파이어아이즈에서 많이 했던 그 인텔리전스가 그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주제들이 현재 크게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안 쪽에서는요. 그래서 최근 그 새로운 보안 위협 현실이 이제 기존 안티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유포하는 방식, 그 배포되고 공격하는 방식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 안티바이러스 거의 보안에서 뭐 한 20년 가까이, 15년, 20년 가까이 장악한 안티바이러스 무용론이 현재 제기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탐지 자체를 거의 못하고 있으니까. 그 뭐 넷플릭스 같은 데는 안티바이러스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런 뭐 선언도 했습니다. 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크립토월 같은 랜섬웨어 이런 개인들한테까지 직접 이제 위협이 들어오고 크립토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3억 2,500만 달러 수입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한 명 걸려가지고 그 암호화 풀려면 40만 원 내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굉장히 조직, 개인, 금융 사기,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안 위협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 네트워크 방어 한계가 오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 웹, 이메일, SNS 이런 것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조직 대상으로 공격 감염을 시도했기 때문에 조직을 네트워크 방어하는 게 지금 현재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그 뭐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는 그 대응 방안이 그 위협 인텔리전스 개념, 그러니까 약간 보안이라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약간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약간 보면 옛날에는 뭐 네트워크 보안이다, 아니면 뭐 PC 보안이다 했다, 그다음 뭐 관제 서비스 하다가 뭐 APT 보안이다 하다가 약간 이제 약간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항상 새로운 게 나와야지 또 서비스가 창출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약간 대응 측면에서는 이제 회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뭐냐? 위협 인텔리전스가 칩 탐지, 그다음 로그 분석, 포렌식 등 그 복합적인 보안 기술을 통해서 공격 후 또는 사전에 탐지해서 그 공격자를 찾거나 제압하는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네트워크 단에서 그냥 우리는 차단하고 탐지 잘했어. 그래서 이 단에서 끝난 거를 그 차단하고 탐지한 거에 대한 로그를 분석하고 사전 사후 분석해서 이제 누가 우리 회사를 공격을 하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얘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 무엇을 내가 노리고 지금 공격을 하느냐? 이런 어떤 그 어떤 기업 단위도 될 수도 있고 국가 단위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찾아서 그 공격자들을 찾아서 그 소스, 공격자 소스를 제압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탐지. 우리는 공격 배우는 잘 몰라. 우리는 그냥 IDS 파이어에서 차단 잘했어. 이 측면에서 이제 실제 그 공격자를 찾고 방법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가 이제 이슈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보안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다 IBM이다. 기존 장비 가지고 있던 파이어월, HP, 티핑 포인트, 시만텍 이런 일반 IT 기업들도 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비만 이렇게 네트워크 단에서 기업의 클라이언트에 장비만 쭉 깔아놔가지고
그 장비단에서 차단하는 것들을 로그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 로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이 조직이나 국가에 어떤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약간 한 단계 높은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현재는 이제 잠깐 세계로 구분하자면 이제 단순 공격 차단 탐지, 수동적 대응, 그냥 차단하고 탐지하고 끝나고 뭐 모니터링 하는 게 모니터링 보고 있고 이런 차원, 그다음 장비와 솔루션에 의존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격 위협 정보, 차단 탐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공격과 위협 정보, 행위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 장비 솔루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보안 쪽에서 전문가 투입해서 그걸 해석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그 대응 체계를 가져야지 국가와 기업 어떤 단위를 제대로 사이버 위협에서 방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